이것은 2년 정도 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친구인 A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다지 무섭지도 않고 길기만 하지만 가능하다면 모두 들어주었으면 한다. 대학 여름방학 때 할 일도 없고 해서 고향에 들렀지만 집에 있어도 이렇다 할 별일도 없어서 매일을 여기저기 걸어서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근처 책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A를 만났다. A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부활동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꽤 친했다. 근데 멀리서 본 A는 뭔가 슬픈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푹푹 찌는 여름인데도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말을 걸기가 좀 그랬지만 혼자 있기도 하고 그 슬픈 것 같은 분위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말을 걸었다. 에이, 오래간만이다. 여기서 뭐해? 아, 너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냥 뭐 이런저런 일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A는 기운이 계속 없어 보였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으니까 말해봐. 고맙다. 그럼 부탁할게. 기운 없어 보이는 A를 데리고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 각각 음료수와 감자칩 같은 가벼운 간식들을 주문한다. 그동안에도 A는 말이 없어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음료수와 요리가 오고 나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로 사촌 여동생 B가 행방불명 된 지 10년 되는 날이야. B는 10년 전 여름 12살 때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A와 B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고 나이도 비슷해서 친남매처럼 사이가 좋았고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으로 가며 함께 놀곤 했었다고 한다. B는 누가 봐도 상당히 예뻤다는데 이곳이 시골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모델 쪽에 스카우트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예뻤다. 10살 때의 사진이었지만 옆에 있는 A보다도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엄청난 미인이 되었겠다 싶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B가 실종되었을 때는 모두가 B가 너무 예뻐서 유괴당한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나는 중학교 때 이 동네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그 행방불명 사건은 알지 못했지만 이 지역에 예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아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까지 수색에 참여했는데도 결국 발견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커녕 그녀가 당시 소지했던 물품들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제 B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야. 힘없어 보이는 A는 보기만 해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 어쩌면 내일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라며 위안하듯이 격려해준다. 그러자 A는 아니야 라면서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이 먹고 이런 말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B는 가미가쿠시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A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확신이 담겨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A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는 16년 전 B가 6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는 B보다 1살 위로 B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때까지는 틈만 나면 같이 놀던 둘이었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게 된다. B는 처음에는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울어댔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러지 않게 되었다. 당시 A는 B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 내가 묻자 A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B는 A가 학교에 있을 때는 혼자서 근처의 신사에서 놀곤 했다고 한다. 산사내의 부지는 넓고 뒷곁으로는 산과 작은 강도 있어서 놀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B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을 한결같이 그 신사에 가서 혼자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기다렸다고 하면서 달려오던 B가 그날은 얌전하게 있더라는 것이다. 어디 아픈가 생각하며 B를 보니 혼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왜 그래? 좋은 일이라도 있어? B는 즐거운 듯이 오늘 진사에서 신지 같은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한다. 신지라는 것은 당시 방영하고 있던 가면라이더의 주인공 이름으로 B는 신지의 광팬이었다. B가 말하길 그 사람은 젊은 남자로 머리가 길고 새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런 시골에선 좀처럼 볼 수도 없는 차림에다 그렇게 좋아하는 신지와 닮았기 때문에 말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B를 본 척도 안 한 채 대답도 없이 그냥 가려고 했다. B는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저씨 신지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었다. 남자는 발을 멈추더니 나는 신지가 아니야 라고 한다. B는 실망했지만 그때는 신지와 닮은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남자 옆에 착 달라붙어 같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B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면서 남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았다고 한다. 내일도 신지랑 만날 수 있을까? 라며 B는 즐거운 듯 말했다. 다음 날도 A가 하교하니 B는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오늘도 신지랑 만났어. 오늘은 나한테 말도 걸었어. 이름을 물어봐도 그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신지라고 불러도 돼? 라고 B가 물어보자 맘대로 라고 말했다면서 B는 그 남자를 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신지와 있었던 일을 신나서 종알대며 말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B도 초등학생이 된다. B는 계속 신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신사로 놀러 갔다고 한다. 그 즈음 A는 신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다. B에게 나도 같이 가도 돼? 라고 묻자 응, 신지도 좋아할걸? 이라고 한다. 다음날 방과 후 A와 B는 함께 신사로 향했다. 신사는 사람이 전혀 없이 조용했다고 한다. B는 종종 걸음으로 뒷산으로 향하고 A는 그 뒤를 따라간다. 한동안 걸어가니 넓은 장소가 나온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매일 여기 있었는데? 라며 B가 이상한 듯 말한다.
그때부터 한참을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신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은 포기하고 둘이서 신사에서 놀다가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며칠 후 비의 집에 놀러가 보니 비가 기운이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신지가 오빠 데려왔다고 되게 화냈어 라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지는 그날 둘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었던 건지 저 남자는 누구냐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사촌 오빠라고 했더니 앞으론 그놈은 데려오지 마 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오빠도 신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도 자기는 싫다면서 계속 기분 나쁜 얼굴이었어. B는 아쉬워했지만 A는 아무래도 신지가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안 갈래. 그럼 신지도 화내진 않을 거야. 기운내. 라며 격려해준다. 그렇게 세월은 다시 흐르고 B가 실종되던 해의 봄. A는 중학교 1학년, B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다. B는 변함없이 신지를 보러 신사를 다니고 있었다. 가끔 A가 최근 신지는 어떤 느낌이냐? 고 물으면 B는 신지와의 일을 얘기해준다. 어렸을 때는 같이 신사안을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신지가 준비해놓은 과자 같은 것을 먹으면서 느긋하게 놀다 온다고 한다. 그럼 신지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B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때부터 A는 신지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당시에 근처 마을에서 젊은 남자가 친한 초등학생을 유기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신지도 어쩌면 B와 친하게 지내다가 유기하는 게 목적은 아닌지 라며 걱정이 앞선다. B는 커가면서 점점 예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어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A는 조금 강하게 말했다. 야, 이제 신지랑은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뭐? 왜? 뭔가 수상해. 이상한 놈일지도 몰라. 신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모르지. 널 유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 왜 그렇게 말해? 신지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B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A의 집 근처에 B가 있다. A는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어색한 바람에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A가 온 것을 안 B가 달려온다. B는 이미 화가 다 풀렸는지 오빠네 집에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어온다. 그때 B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대며 어딘가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된 A는 B를 데리고 같이 A의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B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거실로 달려간다. A도 거실로 따라 들어가자 B는 소파에 무릎을 감싸고 온몸을 움츠린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B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오빠가 말한 대로일지도 몰라 라고 한다. A가 뭐?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다시 묻자 B는 머뭇머뭇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오빠가 신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잖아. 그 말을 신지한테 했었어. 그런 말을 하다니 오빠 못됐다고. 그랬더니 신지가 그렇군,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응? 지금이라니 뭐가? 라고 되물었거든. 그러니까 신지가 갑자기 내 손목을 움켜쥐길래 아파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안 됐어. 그리고 얼굴도 뭔가 무서운 표정으로 내가 아무리 왜 그러는데 놔줘 아파 라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점점 무서워져서 울기 시작했더니 겨우 놔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짓더니 이제 곧이네. 라고 말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도망쳐 온 거고. B의 왼 손목을 보니 손자국이 아닌 이상한 모양의 발진이 일어나 있었다. 겉 봐. 역시 위험한 놈이잖아. 이제 절대로 신진놈 만나러 가면 안 돼? 그날은 A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은 후 B는 돌아간다. 사실 이때 부모님에게 확실히 말했어야 했어.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A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머리를 숙이더니 계속 이야기한다. 그 일 이후 B는 신사에 가지 않게 되었다. 손목의 피부 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B에게서 신지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A는 신지의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된다. A는 그날 친구들과 아침 일찍부터 전철로 멀리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근데 B가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니? 네? B가요? B의 집은 오후 7시가 통금이고 B는 여태 그 룰을 깬 적이 없었다. B는 언제나 자기가 어딜 가는지를 말하고 통금 전까지는 변함없이 돌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B의 부모도 A의 부모도 안절부절이었다. A의 가족과 B의 아버지가 근처를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B는 친구와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갔다가 노점상을 돌아다니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그 부근을 모두 뒤져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B의 친구에게도 물어봤지만 5시경에는 헤어졌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일이 심각해져서 10시가 되어서는 B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 주위를 수색한다. 그러나 결국 B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냉정을 찾게 된 때 어쩌면 신지와 뭔가 관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B의 부모에게 말을 하고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신사에 가서 여기저기를 수색해 보았지만 결국 B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사 사람들에게 신지에 대해 물어봐도 그런 남자는 모른다고 한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게 B가 A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신지에 대한 것을 A에게 꼬치꼬치 물어봤지만 A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B에게 들었던 얘기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B가 신지에게 유괴되었다는 설이 강력하게 퍼지면서 그 방향으로 경찰은 수색을 재개했지만 결국 지금에 이르도록 B의 행방은 묘연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A는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만약 B의 실종에 정말로 신지가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A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래도 신지가 범인이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라며 A를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가미가쿠시라고 하는 건데? 신지는 분명 이상한 존재이긴 하지만 가미가쿠시라고 하기보단 유괴 쪽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러자 A는 양복 웃옷주머니에서 책자를 꺼낸다. 그것은 그 신사의 팸플릿 같이 보였다. 이게 왜? 여길 봐봐. A가 팸플릿을 넘기자 거기에는 섭사에 대한 해설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섭사라는 것은 그 신사에서 모시는 신과 연고가 깊은 다른 신을 모시는 경내에 있는 작은 신사를 말한다. A는 거기 실린 작은 사당 같은 것에 기둥에 써있는 모양을 가리켰다. 작아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기 그릇 같은 데 있는 문양 같은 느낌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뭔데? 이 모양, 비의 손목에 떠올랐던 피부 발진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이미 10년 전의 기억이라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걸 본 순간 분명히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A의 얼굴은 지극할 정도로 진지했고 나는 A의 다음 말을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그 신사의 신관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어. 신관에 의하면 그 섭사에서 죄를 지내는 대상은 지주신으로 예전부터 그곳의 토지를 지켜온 신이라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좋아해서 가끔씩 변덕스럽게 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 지주신이 비를 채간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신관에게 물어봤어. 이 신은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냐고. 그러니까 신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A는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음료수를 천천히 마신 후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다. 지주신 같은 남자를 본 아이들은 예전부터 있었다더라. 빨간 옷을 입은 젊은 남자를 신사에서 봤다는 애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대. 하지만 B는 한 번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봤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지주신의 마음에 들게 된 거라고 본다고 그래. 신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한 A는 입을 다물었다. 나도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꽤 오랜 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뻘쭘해진 나는 다 식어버린 감자칩을 집었다. 조금 있다가 A는 살짝 웃으며 고맙다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A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나는 귀신이나 그런 신 같은 것들은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주신이 데려갔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 같은 게 있다. A와 B의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B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지만 분명 그녀는 지금도 그 신사의 어딘가에서 신지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